Good evening, Night Owls. 197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올빼미 쇼를 아시나요? 인기 아나운서 잭 델로이가 진행을 맡은 심야의 토크쇼. 다양한 형식으로 웃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에미상 후보에 오르며 시청률까지 고공상승. 유명 배우인 아내 매들린과 할리우드의 인고 부부로 불리며 토크계의 왕자를 노리던 잭 델로이가 넘지 못한 산이 있었으니 미국의 국민 프로그램 자니 카슨의 투나잇 쇼였죠. 1위를 찍긴커녕 해가 갈수록 시청률은 떨어지고 사랑하는 아내 매들린마저 갑작스레 떠나보낸 그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요.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운명을 뒤바꿀 방송을 준비한 그 시청률 집계 주간을 앞둔 할로윈 자정 스튜디오에 악마를 소환하기로 결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Christu. 첫 번째 게스트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영매 크리스투. 그는 방청객 가족에게 최근 고인이 된 아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감동을 자아내는데요. Christu. Something very intense here. 퇴장을 앞둔 순간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는 크리스투. Does anyone here know a Minnie? Please accept. An unmarried man with a wedding ring. The spirit needs to talk to you. Who are you? 이 스튜디오 특수효과 한번 엄청나네요. 기묘한 현상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찬 스튜디오. 마침 프로듀서 리오가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The Cavendish's new vice president of marketing and his wife are sitting in the front row. 촬영장에서 귀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는데 오늘이 그날인 걸까요? 더욱더 열의를 다지는 잭. 다음 게스트는 영능력자 사냥꾼 카마이클 헤이그입니다. 초자연 현실의 실체를 밝히는 마술사 출신의 회의론자인데요. I actually believe that last reading may have been meant for me. Minnie is the private nickname for Madeline, my wife. 놀라운 사실을 밝히는 잭. 그런데 크리스토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언가를 내뿜는데요. 엉망이 된 스튜디오를 급하게 정리하는 스태프들. 하지만 쇼는 계속되어야 하죠. 뒤이어 등장한 남다른 포스의 게스트들. 사탄 숭배 집단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녀 릴리. 그리고 그의 몸에 악마가 빙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초심리학자 준입니다. 계속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릴리. 시청자들 마음 꿰뚫어보는 듯한 그의 눈빛만으로 스튜디오에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준이 잠시 잭을 호출하는데요. I really don't think it's a good idea, Jack. She's becoming more unpredictable. See, unpredictable, that's a good thing. That's why we still do live TV. 본격적인 악마 소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준과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놓칠 수 없던 잭. I can't stop it. Turn off your TV sets before Abraxas claims your souls. Mr. Haig, we haven't come on here for your amusement. Don't be silly, my dear.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카마이클의 도발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릴리. 그에 떠밀린 준은 조심스레 악마 소환수를 진행하고 If Mr. Lily, can you hear me?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절대 생중계되어선 안 될 최악의 토크쇼. No one's going anywhere, goddammit. Please be warned, anyone with young children in the room. Go to commercial. Go to a goddamn commercial. What you're about to see is profoundly disturbing and shocking. 잭은 무사히 올빼미 쇼를 끝마칠 수 있을까요? 영화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매일 밤 생중계되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과 거리를 메우던 청년층의 반전 시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무분별한 폭력, 사회적 의심과 불신이 난무하던 1970년대의 미국.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기, 대중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 세계 소식을 전하던 TV 속 방송들이었죠. 지독한 현실에 지친 시청자를 달랜 건 한밤의 TV쇼. 토크쇼 진행자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는 자연스레 시청률로 이어졌는데요. 내리막길을 걷던 잭 델로이와 그의 팀이 성공에 눈멀어버린 끔찍한 방송사고. 47년 동안 모두가 감춰두었던 영상을 입수한 카이네스 형제 감독이 해당 토크쇼 녹화본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 관객을 아수라장, 생중계 현장의 중심으로 초대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설정이었다는 사실. 아날로그한 분위기를 잘 살린 세트장, 방청객의 반응을 그대로 포착하는 카메라와 과장된 추임새를 넣는 악단까지 실제 방영되었던 TV쇼라고 해도 믿을 퀄리티지만 악마와의 토크쇼는 잘 만든 파운드 푸티지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죠.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하위 장르인 파운드 푸티지, 우연히 발견된 출처불명의 영상이라는 컨셉 아래 다듬어지지 않은 생생한 질감으로 관객을 속일 만한 리얼리티를 내세우는 연출 기법인데요. 이미 호러 장르의 많은 작품이 파운드 푸티지의 연출을 차용,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며 밀도 높은 긴장과 공포를 더해왔습니다. 악마와의 토크쇼가 잘 만든 파운드 푸티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1970년대 미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리얼리티가 돋보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엘리트층 남성들의 비밀 사교 모임으로 언급된 그로브, 실제 미국 상위 1%의 남자들만 가입한다는 보헤미안 클럽을 연상시키죠. 극중 설정처럼 1800년대부터 역사를 이어온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들, 보헤미안 그로브라 불리는 여름 캠프를 즐겼다는데 실제로 클럽의 마스코트인 부엉이 조각상 앞에서 예복을 입고 주문을 외우며 의문의 물체를 불태우는 행위가 악마를 숭배하는 것 같았다는 익명의 제보로 미국 전역이 떠들썩해지기도 했었고요. 릴리가 속해 있었던 사탄교회 역시 19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실제 세워진 조직이었다는 것, 그 외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국제과학수사연맹이나 컨저링 유니버스의 주인공인 워렌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등 실제 사례들을 녹여내 리얼리티를 더한 악마와의 토크쇼, 올빼미 쇼 역시 모델이 있었습니다. 카이네스 형제 감독이 유년 시절 보고 자란 호주의 인기 토크쇼 돈 레인 쇼가 올빼미 쇼의 기본 뼈대가 되어주었는데요. 초자연 현상을 입증하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고 공언하던 초능력자 사냥꾼 제임스 랜디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간 돈 레인, 이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은 카이네스 형제는 돈 레인을 잭 델로이에, 제임스 랜디를 카마이클 헤이그에 위치해 두고 이 에피소드에 살을 붙여 악마와의 토크쇼를 만들어갔습니다.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오가며 보는 재미를 더한 악마와의 토크쇼, 촘촘히 설계된 파운드 푸티지 형식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를 오컬트의 기묘한 성격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요. 관객으로서 잊어선 안 될 점이 있다면 악마와의 토크쇼가 호러 영화라는 점, 밀폐된 공간, 생방송으로 모두에게 중계되고 있다는 제약된 환경을 활용해 밀도 높은 서스펜스를 구축해가는 이 작품, 축적된 긴장감으로 발현되는 수준 높은 공포가 꽤 쫀득하죠. 그뿐인가요? 엔처 관람에서만 보인다는 이것, 극 곳곳에 숨은 홀령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사실, 미리 알고 보면 작품을 배로 즐겨볼 수 있겠죠? 악마와의 토크쇼 속 공포가 더욱 섬뜩한 이유, 올빼미쇼의 난장판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시청률을 위해 극단으로 치닫는 방송국 사람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고 도파민이 최고에 오른 순간 광고도 잊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팔로워, 구독자를 올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자극적인 이슈도 가리지 않는 현 미디어 세계와 정확히 겹쳐 보이는데요. 장르적 재미를 챙긴 데 더해 미디어에 대한 풍자를 녹여내며 아트하우스 호러의 계보를 이은 악마와의 토크쇼, 네트워크, 코미디의 왕, 비디오 드롬 등의 명작과 나란히 언급되며 초청받은 영화제에서마다 호평을 받았는데요. 개봉 후엔 흥행 수익으로도 관객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사실, 개봉 주말 일요일에만 66만 6,666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악마의 숫자가 무려 2번이나 반복되는 오싹한 흥행 수익이 작품의 입소문에 한몫을 더하기도 했다죠. 이 중심에서 완벽한 활약을 선보인 배우 잭 델로이를 연기한 데이빗 다스트말치안의 얼굴에도 주목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날렵한 콧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움, 처진 눈꼬리, 얇은 입술선에서 풍겨지는 묘한 음울함까지 무엇보다 웃을 때와 무표정일 때 전혀 다른 얼굴을 지닌 이 배우는 그간 수많은 작품을 통해 관객을 만나왔는데요. 늘 씬스틸러로 활약하던 그를 주연으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반가운 악마와의 토크쇼. 알고 보면 캐스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데 호러 영화 전문 잡지 판고리아의 지역별 공포 프로그램 진행자인
남자에 대한 글을 실었다는 데이빗 다스트말치안. 파이네스 형제 감독은 잭 델로이 역의 데이빗 다스트말치안이 잘 어울릴 것이라 확신했고 곧바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1970년대를 휘어잡았던 자니 카슨, 데이비드 레터맨 등의 토크쇼를 시청하며 호스트 특유의 어감이나 언어의 리듬감을 연구해갔다는 데이빗 다스트말치안. 그의 열연이 극에 몰입감을 더했음은 물론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